병원 복도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앞 한 명의 금발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찢어진 스타킹, 내려진 치마, 그리고 피로 물든 두 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대체 뭐야? 치마를 왜 벗은 거지? 손에 피가.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인 간호사는 병원의 골칫거리였어요. 한국 의사들을 무시하고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며 오직 자신의 방식만 고집했던 그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녀가 이 병원에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가을 서울의 한 중형 종합병원. 사라 터너 35살의 미국인 간호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금발의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5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응급의학과 과장실. 김준혁 과장이 사라를 맞이했어요. 42살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라 씨. 우리 병원은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셔야 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환자의 맥을 짚으며 조용히 진찰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에게 말했어요. 혈압 측정하고 수액 준비해주세요. 300cc로요. 그런데 사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에게 직접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환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라는 자기 방식대로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과장을 보며 말했어요. 과장님, 미국에서는 간호사도 환자 상태를 직접 평가합니다. 의사의 지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응급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사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사라 씨. 우리 방식이 있어요.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후진국이네. 위계질서만 강조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박민지 수간호사가 사라에게 다가왔습니다. 38살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사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둘은 복도 한쪽에 섰습니다. 박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김 과장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간호사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환자 우선이지 의사 우선이 아니거든요. 박수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문화 차이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후 3시 또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60대 할머니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김 과장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체크, 산소 투여, 그리고 김 과장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1세기의 맥진이라니. 차라리 심전도를 더 자세히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녀는 김 과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심전도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과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제 진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김 과장은 맥진을 마치고 추가 검사를 지시했어요. 결과는 초기 협심증이었습니다. 사라의 판단은 틀렸어요. 퇴근 시간. 사라는 탈의실에서 다른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미국인 간호사 좀 그렇지 않아? 응, 너무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것 같아. 김 과장님도 힘드시겠다. 사라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후진적이야. 의사 중심적이고 간호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잖아.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 사라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사라가 다가가자 모두 대화를 멈췄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지 수간호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라 씨, 여기 앉으세요.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라가 앉자마자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나 전화 받아야 해. 나는 차트 확인하러 가야겠다. 결국 박수 간호사만 남았습니다. 사라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려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박수 간호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박수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라 씨는 실력이 있어요. 그건 다들 알아요. 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해요. 오후 2시 업무 인수인계 시간. 전날 밤 당직을 섰던 이지은 간호사가 사라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대충이었어요. 302호 환자는 혈압약 먹었고 405는 수액 중이고. 뭐 그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혈압은 얼마였나요? 수액 속도는요? 이 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차트에 다 있어요. 직접 보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사라는 혼자 차트를 뒤적이며 환자들 상태를 파악해야 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오후 4시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20대 남성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김 과장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진통제 투여, 부목 고정. 사라가 준비하려는데 환자의 어머니가 손을 뿌리쳤어요. 잠깐만요. 외국인이 우리 아들 치료하는 거예요? 사라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격을 갖춘. 하지만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요. 한국 사람 불러주세요. 외국인은 믿을 수가 없어요. 김 과장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결국 다른 간호사가 환자를 맡게 되었어요. 사라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후 6시 또 한 번의 충돌.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김 과장이 인슐린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또다시 환자의 맥을 짚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혈당 수치만 보지 말고 환자 전체 상태를 봐야 해요. 김 과장이 환자의 얼굴색을 살피고 혈을 보고 손발을 만져봤습니다. 사라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과장님, 21세기의 맥진이요? 혀 보는 걸로 뭘 알 수 있나요? 혈액 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김 과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아요. 환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김 과장은 결국 인슐린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성분이 포함된 보조 처방을 추가했어요.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과학적이야. 근거도 없는 동양의학이라니.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사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탈의실. 사라는 옷을 갈아입으며 또다시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김 과장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맥만 짚고도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 응, 그게 바로 경험이지. 동양의학도 무시 못해. 그런데 저 미국인은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팀워크가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는데. 사라는 가방을 거칠게 들었습니다. 탈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날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외국인일 뿐이야.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녀는 어떤 이유로 떠나왔으니까요. 사라의 고립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밤.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중증 외상 환자가 실려왔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준혁 과장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복부 출혈 의심 즉시 초음파 검사. 수액 라인 확보. 한국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라도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김 과장이 또다시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진찰했어요. 사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맥을 짚을 때가 아니에요. 즉시 CT 촬영하고 수술 준비를 해야죠. 김 과장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라 씨, 한국 응급처치 프로토콜을 따라주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사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 ATLS 방식으로 하면 더 빠르게 처치할 수 있어요.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라 씨, 지금은 지시를 따라주세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지만 사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식대로 환자를 처치하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 2라인을 동시에 잡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습니다.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옆에 있던 이지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순식간에 환자의 바이탈이 잡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김 과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생명이 먼저예요. 절차는 그 다음이죠. 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환자를 계속 진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지시했어요. CT 촬영 후 수술실 준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크지 않았어요.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 내 방식이 옳았잖아. 하지만 처치가 끝나고 김 과장이 사라를 과장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라 씨, 당신 실력은 인정합니다. 환자 처치도 빨랐어요. 사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면 팀워크가 무너집니다. 당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반박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절차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절차를 만든 건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려고요? 사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5년 동안 미국에서 일했어요. 제 판단을 믿어도 돼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사라 씨. 우리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네 방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맥이나 짚고 혀나 보고. 그게 뭐가 과학적이에요? 김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가보세요, 사라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사라는 과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김 과장님 정말 인내심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진작 해고시켰을 거야.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박민지 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박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김 과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라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좋은 분? 고집불통의 권위주의자잖아요. 박수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라 씨. 그렇게 나가면 정말 여기서 못 버틸 거예요. 사라는 가방을 들고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다들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빠른 처치 능력이 평범한 간호사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곧 그 비밀이 드러날 운명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박민지 수간호사가 사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옥상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박 수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러다 정말 해고될 수도 있어요. 사라는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알아요. 다들 절 싫어하잖아요. 박수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사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박수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사라는 혼자 남아 서울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한국에 왔을까?
미국에서도 적응 못했는데 여기서는 더 힘들잖아.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냈어요. 생각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날 저녁 사라는 야간 당직을 맡았습니다. 밤 11시 응급실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당직 의사는 김 과장이 아니라 젊은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자 갑자기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환자 2명, 식중독 환자 4명,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 남성. 레지던트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이걸 어떻게? 사라 씨 도와주세요. 사라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위급했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분마다 에피네프린 1mg, 제세동기 준비. 동시에 다른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교통사고 환자들은 목 보호대 먼저. 식중독 환자들은 수액 라인. 레지던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라가 모든 걸 지휘하고 있었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쉬지 않고 다음 환자에게 갔어요. 교통사고 환자 중 한 명이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흉부 드레싱을 했어요. 3면 밀봉 드레싱 4번째 갈비 사이.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수없이 해본 것처럼. 식중독 환자들도 차례로 안정을 찾았어요. 새벽 2시 모든 응급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레지던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사라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다 처리하셨어요?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과장이었어요. 집에 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문틈으로 사라의 모습을 봤어요. 환자들을 처치하는 그 빠른 손놀림, 정확한 판단, 그리고 침착함. 김 과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경력으로 나오는 게 아닌데. 저 정확한 드레싱 위치, 저 능숙한 응급처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야. 사라가 환자 차트를 마저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옛날 상처 같았어요. 김 과장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사라 씨. 사라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과장님? 왜 여기?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응급처치. 사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국 병원에서요. 5년 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저런 드레싱 위치를 저렇게 정확하게 못해요. 특히 긴급 상황에서. 사라는 시선을 피했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 병원이었습니까? 사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퇴근할게요. 그리고는 무뚝뚝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김 과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사라는 병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알면 안 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곧 밝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였어요. 한꺼번에 6명의 중상자가 실려왔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김준혁 과장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1순위 환자부터 분류. 모두 집중.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어요. 사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가 둘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할머니와 9살 정도의 남자아이.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할머니와 손자였어요. 최할머니는 내부 출혈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두부 외상으로 의식이 희미했고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김 과장이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둘 다 즉시 처치해야 해요. 사라 씨 아이를 맡아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볼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명의 의료진이 각각 환자를 맡았습니다.
김 과장은 채할머니의 맥을 짚었어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복부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관찰했어요.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맥을 짚을 때야. 당장 CT 촬영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환자에게 집중했어요. 진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미국식 외상 처치를 시작했어요. 기도 확보, 목보, 지혈.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옆에서 김 과장이 말했어요. 사라 씨, 아이의 맥도 확인해 보세요.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라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CT 촬영이 먼저예요. 그게 더 정확해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에게 집중했어요. 채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할머니의 여러 부위를 눌러보고 혀를 보고 손발의 온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특정 지압점을 눌렀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내부 출혈을 늦추는 방법이었어요. 혈압 유지하면서 CT 준비. 출혈 위치는 비장 쪽일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비장 손상이었어요. 할머니는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라 쪽은 달랐어요. 진수의 지혈은 했지만 계속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었어요. 사라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정이 안 되는 거야? CT 촬영 결과가 나왔어요. 두개골 골절은 없었지만 복부에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제야 알았어요. 머리만 집중하다가 복부 손상을 놓친 거였습니다. 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의식이 더 흐려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제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사라는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김 과장이 차분히 지시했습니다. 아이의 맥을 짚어보세요. 여기 손목 안쪽.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맥을 짚었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맥이 약하고 빠르죠? 그건 내부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복부를 눌러보세요. 어디가 딱딱한지. 사라는 조심스럽게 진수의 배를 눌러봤습니다. 왼쪽 아래가 딱딱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장이나 신장 쪽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지압점을 누르세요. 김 과장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사라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동시에 수액을 조절하고 산소 공급을 늘렸어요. 천천히 진수의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되고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과장과 사라가 함께 진수를 처치했습니다. 동양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처치가 결합되었어요. 10분 후 진수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채할머니도 안정 상태였어요. 응급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사라는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어. 아이를 죽일 뻔했어.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민지 수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사라 씨. 결국 살렸잖아요. 사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오만했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복도로 나온 사라.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전쟁터.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 자신의 손으로 살리려 했지만 결국 죽어간 사람들. 또 실패할 뻔했어. 사라는 무릎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채할머니와 진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과장이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나서 사라를 찾았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사라 씨.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옆에 앉았어요. 환자는 살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렸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혼자서는 못 살렸어요. 제 방식으로는. 김 과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지 수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이거 드세요. 사라는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박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 왜 그렇게까지 미국 방식만 고집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전 이라크에 있었어요. 김 과장과 박수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미 육군 야전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라크 전쟁 한가운데였어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병사들, 민간인들, 아이들까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야전병원이었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했죠. 간호사인 저도 의사처럼 판단하고 처치해야 했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군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 100명도 넘게 살렸어요. 총상, 폭발, 부상, 화상. 온갖 외상 환자들을요. 박수 간호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100명이나요? 그럼 엄청난 베테랑이잖아요. 사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베테랑이요? 전 그저 살아남은 거예요. 제 동료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었어요. 제가 살린 환자보다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사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적응을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전 제 방식이 미국 의료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사라가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 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박수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장님의 맥진 처음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게 환자를 살렸어요. 제가 놓친 걸 과장님이 찾아냈어요. 김 과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당신도 훌륭해요. 당신의 야전 경험이 없었다면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실패했어요. 머리만 보고 배를 놓쳤어요. 과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김 과장이 사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이잖아요.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요. 사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간호사들도 복도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사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야전병원 출신이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빨랐구나.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네. 저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박수 간호사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엔 왜 오신 거예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모든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오고 싶었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네요. 당신이 누구인지. 사라가 불안한 눈으로 김 과장을 봤어요.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사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 그것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꺼번에 8명의 중상자가 실려왔습니다.
김준혁 과장과 사라가 동시에 뛰어나왔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분류했어요. 모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가 있었어요. 30대 남성 다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대퇴동맥이 파열된 거였어요. 김 과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혈대. 즉시 지혈대. 이지은 간호사가 달려갔지만 곧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과장님, 지혈대가 없어요. 다른 환자들한테 다 사용했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예비는요? 그것도 없어요. 보급품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환자에게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분에 500cc 이상이었어요. 박민지 수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몇 분 걸려요? 최소 10분.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분이면 환자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거예요. 바로 그때 사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치마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옆 지퍼를 내려 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사라 씨, 뭐 하는 거예요?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타킹도 벗었어요. 그리고는 스타킹을 강하게 잡아당겨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을 여러 겹으로 꼬았어요. 순식간에 즉석지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건? 사라가 환자의 다리에 즉석지혈대를 감았습니다. 야전에서 배운 거예요. 전쟁터에선 장비가 없으면 뭐든지 써야 하거든요. 그녀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압력으로 감았습니다. 피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혈이 많았거든요. 사라가 김 과장을 봤어요. 과장님, 지시해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합시다. 김 과장이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압점을 찾았어요. 사라 씨, 여기를 눌러주세요. 강하게 8초 동안. 사라는 정확히 그대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지압점을 눌렀어요. 동양의학에서 출혈을 늦추는 혈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사라는 야전에서 배운 압박지혈법을 사용했어요. 이지은 씨, 이쪽 혈관 압박. 네. 이 간호사가 달려와 도왔습니다. 박수 간호사님, 스타킹 한 번 더 필요해요. 박수 간호사가 자신의 스타킹을 벗어 건넸어요. 여기요. 한국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지시를 따르며 협력했어요. 김 과장과 사라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수액 속도 높이세요. 산소 리터당 15. 혈압 체크. 150에 90. 좋아요, 안정되고 있어요. 동양의학의 지압점과 야전 응급처치가 결합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미국의 경험이 하나가 되었어요. 5분 후 환자의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췄어요. 성공했어요. 응급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치마도 없이 찢어진 스타킹에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도입부에서 봤던 그 충격적인 장면. 김 과장이 사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했어요, 사라 씨. 사라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박민지 수간호사가 담요를 가져와 사라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지은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간호사들도 다가왔어요. 사라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팀워크예요.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것.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는 무사히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라는 탈의실에서 여벌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였어. 함께해야 하는 거였어.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사흘 후 금요일 오후. 사라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새할머니와 진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둘 다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 최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진수는 옆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수야,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사라를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진수 살려줘서. 사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김 과장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할머니가 사라의 손을 꽉 쥐었어요. 혹시 이라크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사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사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투사로 파병되어서 의무병을 했어요. 최진우라고. 사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우. 최진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사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아요. 잘 알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사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돌아가셨나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4년 3월에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듣는 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사과를 해요? 사라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가 제 친구를 살리려 했어요. 제이슨이라는 제 가장 친한 동료였어요. 사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이슨이 총에 맞았어요. 네. 진우가 달려왔어요. 한국식으로 처치하겠다고.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거부했어요. 한국 의료를 믿지 못했어요. 미국 방식으로만 하겠다고. 진우를 밀쳐냈어요. 사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제이슨은 죽었어요. 제 품에서. 그리고 진우는 일주일 후의 작전 중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그때 진우의 방식을 믿었다면 제이슨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적어도 진우에게 기회를 줬어야 했어요. 사라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우를 무시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게 평생 제 트라우마였어요. 할머니가 사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사라를 일으켰습니다. 전쟁터였잖아요. 모두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진우도 당신도 당신 친구도.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오만했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할머니가 사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바로 그때 김준혁 과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동양도 서양도. 모두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은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진우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사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놓아줘요. 우리 아들도 당신 친구도 편히 쉬게 해줘요. 사라가 할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침대에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누나, 이거 줄게요. 그림에는 사라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림을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라는 병원 식당에서 한국 간호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박민지 수간호사가 김치찌개를 떠서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젓가락질도 제법인데요? 사라가 웃으며 받았어요. 매일 연습했어요. 이지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라 씨, 이제 우리 팀이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팀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진우, 제이슨. 이제 알아요.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료에는 국경이 없고 진심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